자, 파워포인트에서 이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임의의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빗변에 접하면서 정사각형인 그런 이제 도형이 있고 이 빗변에 정확하게 이 사각형이 딱 접하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정확하게 각도를 맞추기가 사실은 어렵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이제 편집창을 열고 이제 하나 시작을 해보죠. 빈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보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형에서 삼각형을 하나 이제 그려보죠. 이렇게 적당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꼭지점을 건드리면 삼각형의 모양을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딱 정해져 있는 규격이 아니고 이제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사각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작게 이제 그려보죠. 그리고 색깔도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직각삼각형이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직각이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정사각형을 붙이거나 이쪽으로 정사각형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냥 사각형 그려서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딱딱 붙으니까 이게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빗변으로 경사가 져 있는 경우에 이쪽에 정사각형을 하나 정확하게 이제 그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 이 삼각형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90도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정확한 각도를 이 손으로 어림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도형을 클릭하고 이 회전에서 오른쪽으로 90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를 맞추게 되면 여기 이제 직각으로 표현이 될 거고 자, 이거를 다시 하나 카피를 해서 이것도 90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다시 하나 카피를 해서 얘도 90도로 돌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맞추면 이게 사실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 변에 맞는 정사각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요 점하고 요 점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자, 위아래는 맞았어요. 위아래. 그러니까 이 점이 위쪽하고 아래쪽의 중간에는 공간이 없게 딱 맞았는데 이게 실제로 왼쪽 오른쪽이 맞았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하는 이 선하고 얘하고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확대를 해서 눈대중으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럴 때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뭔가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빨간 안내선이 나타나는 거는 파워포인트가 자동으로 이제 안내선을 만들어 주는 거는 요 도형의 외곽선하고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꼭지점에 있는 선하고 그다음에 변의 중간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중간에 딱딱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되는데 삼각형인 경우에는 이 중간선 이거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선을 하나 그립니다. 선을 그릴 때도 지금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맞추면 이제 수직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수평선의 90도인 수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약간 굵게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의상.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조절점이 있죠. 이거를 삼각형에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희미한 연한 파란 점이 삼각형의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나타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결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된 거는 이게 붙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붙어 있는 게 된 거죠. 그러면 요 마지막 반대편에 있는 점도 이렇게 갖다 대면 요 점의 상대 쪽에 있는 마주보는 점이 하나 생겨요. 여기다가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풀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삼각형을 요 삼각형에 가까이 갖다 대면 여기에 보면 빨간 점이 수평선도 보이지만 빨간 점선이 요거는 이제
멀리 치우고요. 자, 이 점이 수평선도 빨간 점이 보이지만 이 선에 맞춰져 있는 수직선도 빨간 점선이 보이죠. 그럼 이게 딱 맞춰진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자석처럼 자, 딱 붙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맞추고 이거 클릭하고 이거를 클릭해서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하게 되면 딱 붙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딱 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정성껏 붙여도 되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붙어요? 왼쪽 오른쪽은 붙어요. 이렇게 빨간 점이 나오는데 위아래. 그러니까 요 만나는 점의 위쪽 아래쪽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컨트롤 D를 해서 하나 복사를 합니다. 여기도 파란 점이 생기겠죠. 풀칠하는 점이 얘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선을 맞추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추면은 지금 정확하게, 자, 이거는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이 보이죠? 위아래도 선이 맞죠. 수평선도 나오고 갖다 대면 수직선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적당하게 붙이면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굳이 뭐 이거는 안 만들어도 딱 갖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직선을 맞춰주고,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선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또 이렇게 잘 갖다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정확한 위치에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사각형 모양이 됐다고 해서 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선을 하나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이 선에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하나 갖다 붙여요. 그럼 선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자, 이쪽에도 딱 갖다 붙이고 그럼 여기 하얀 점이라는 거는 결합이 안 됐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갖다 대면 파랗게 되면은 결합이 된 거예요. 딱 그 위치에 붙어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하나를 복사해서 얘는 이제 이쪽 다른 쪽의 변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반대쪽에도 하나를 그려주죠. 그래야 사각형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파랗게 점이 찍혀 있죠? 그럼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그 다음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그 다음에 Ctrl D. 그럼 네모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사각형이 완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각형을 다 그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요거 하나가 선이 4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하나의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클릭해서 다 씌워서 컨트롤 G를 눌러서 뭐 하나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안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형이라기보다는 선 4개를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복사했는데 빈 공간을 복사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요 4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이거보다 좀 넓게 그리는 거죠. 자, 넓게 그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처음 거를 찍고 나중 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선택이 됐죠? 그러면 먼저 누른 거에서 나중에 누른 거를 뺀다는 게 여기 도형 병합에 빼기가 있어요. 빼기. 그러면 다 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파란색 사각형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부터 누른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각형을 자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일단 맞춰줍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사각형의 크기를 맞추죠. 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빼면 되니까 자, 여기를 하나 클릭하고 두 번째 거를 Shift 클릭해 줍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일단 빼요. 빼기. 자, 이 경우에도 여기에 선이 지금 남아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도 정확하게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맞추고 이것도 윤곽선을 없애죠. 없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삼각형을 클릭하고 빼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날아갔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사각형을 먼저 클릭해야 돼요. 그 다음 쉐이프 형식에서 빼기. 그럼 날아갔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남은 상태에서 뺄 부분,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두 번째로 클릭해주고 얘도 뺍니다.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도형에서 또 얘를 클릭하고 얘를 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사각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각형이 나중에 여기다가 또 빈 공간 하나 만들어서 요 기준되는 삼각형이 이거였죠? 이거를 가지고 오고 요 사각형을 자, 카피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자, 아래 위는 여기 부분 보세요. 아래 위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요 지점하고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는 정확하게 이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형의 왼쪽 선하고 이 삼각형의 요 꼭지점이 지나는 선하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런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서 기준선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처음부터 같이 복사를 하면 괜찮지만 나중에 복사했기 때문에 다시 맞춰주고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이쪽에 선을 보게 되면 빨간 선이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요 선은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림이 이제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의 장점은 아까 이쪽에 있던 이 도형하고는 달리 자, 이런 거는 색깔을 바꿀 수 있죠. 다른 걸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윤곽선을 줄 때에도 이것도 아까 윤곽선을 주니까 제대로 못 잘랐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 요거 다행히 요거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선 자체는 채우기 자체가 없잖아요. 윤곽선만 내가 적당하게 색깔을 바꿔주면은 더 멋있는 그런 이제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윤곽선을 또 진하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회전시키면서 좀 정교하게 밀착시키고자 할 때는 이런 기준선을 한번 그려서 해보는 게 좋다.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